5월은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1년간의 결실을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신고로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사업자의 2022년은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5월 31일에 끝난다는 이야기죠. 어떤 일이든지 끝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듭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한다면 안 내도 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사업의 결실을 회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알고 있으면 내 주머니를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더라도 환급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보다 적게 나온 세금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빙을 잘 챙겨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시점엔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빙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미 반영되어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이제 와서 저런 증빙들을 잘 챙겨라? 저런 증빙들을 누락했다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다른 자료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증빙 자료로서 들어가지 않았던 자료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기는 겁니다. 자, 잘 받아 적으세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간이영수증, 청첩장과 부고장, 대출 이자 지급 내역서, 차량 등록증과 차량 보험증권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나한테 해당되는 자료만 챙기면 됩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준비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말 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부양가족이 10명이 있으면 1,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은 중복해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형과 동생 모두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해서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버는 형제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 간이영수증입니다. 그냥 간이영수증은 아니고 3만 원 이하인 간이영수증을 말하는 건데요. 왜 3만 원 이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3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와 같은 적격 증빙 자료를 수취해야 하고 그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 항목으로 잘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만 원 이하의 간이영수증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쓸모가 없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모아서 처리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첩장과 부고장입니다. 2022년도 거래처 직원,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 딸 여기저기 축하해 주시러 많이 다녔을 겁니다. 청첩장과 부고장이 한 장당 2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경조사를 다니면서 10만 원, 20만 원씩 낸 축의금과 부조금 비용 처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 이자 지급 내역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입니다. 사업하면서 대출 없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이자 비용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환하신 원금은 비용 처리가 안 되니 주의하시고요. 당연히 주택 취득 관련된 대출도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차량 관련된 비용 처리인데요.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차량 가격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 요건 무조건 챙겨서 비용 처리로 넣으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차량을 비용 처리로서 공제받을 경우 추후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동차로 비용 처리 받았다가 중고로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화재보험증권, 기부금 영수증 등등 더 많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세람텍스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영혼까지 자료를 끌어모아 2천만 원 정도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면 종합소득세 몇백만 원은 손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합소득세 자체를 감면이나 공제제도를 통해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꽤 혜택이 커서 챙길 수 있다면 다 챙기셔야 합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5%에서 30%까지 감면해주는 특별 세액감면 제도도 있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창업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정액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있고요. 예를 들어 2022년 1년간 사업 실적에 대해 1,000만 원 정도 종합소득세가 산출되었을 때 내가 지방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30%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15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냥 막 감면율을 20%, 30% 때려 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 업종에 따라 적법한 감면 공제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막 때려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감면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지어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구조는 심플합니다. 1년간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건데, 비용 처리할 항목을 잘 챙기면 순이익도 낮아질 거고, 순이익이 낮아지면 계산된 세금도 줄어들죠. 여기에 감면이나 공제를 활용하는 건 덤이고요. 5월은 작년 1년간의 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받는 달입니다. 물론 성과가 좋게 나와 신용도도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올라가고 사장님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겠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까지 잘 찾아 마무리한다면 그 또한 좋은 성과로 평가받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혹여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세무사 정승영이었습니다.